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의를 맡은 3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의 함주희 회계사입니다. 먼저 본 강의를 맡게 되어 몹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서울시 교육청 소관 공익법인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단체 업무 관련 변경 사항을 소개하고 2021년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개정 세법 소개를 간단히 담아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도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단체와 관련한 세법 개정이 대폭 이루어졌습니다. 2028년 2월 13일 시행령 개정 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간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범위를 지정기부금 단체를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5항부터 8항이 삭제되고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와 소득세법상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공익법인의 범위를 사업기준이 아닌 세법상 지위에 따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부칙에서 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여야 합니다. 결국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단체, 국제기구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기부금 단체와 공익법인의 범위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그럼 지정기부금 단체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 시 지정기부금 단체의 범위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지정기부금 단체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 종교단체, 의료법인,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과 당연지정기부금 단체가 있었습니다. 당연지정기부금 단체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 연구, 장학, 기술진흥단체, 문화, 예술, 환경보호운동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지정 없이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 인가를 받기만 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단체 간의 형평성과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당연지정 기부금 단체와 시행규칙 별표 6의 2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해서도 지정심사를 거쳐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칙에 따라 이러한 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향후 기부금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1년까지 기재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21년 신청하는 분부터는 주무관청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와 관련된 세법 개정 내용을 지정, 의무이행, 그리고 취소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단계를 보완하였습니다. 당연지정기부금 단체가 2021년부터는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그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었고 지정 업무를 이제 국세청에서 관할하며 지정기간이 기존에는 6년에서 신규 지정은 3년, 재지정은 6년으로 이원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는 지정을 받은 후 다양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이 아니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1년 3월까지 보고하는 2020년도 사업연도부는 기존대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셔야 하고 22년 3월까지 보고하는 2021년도 사업연도 분부터는 국세청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취소 사유가 추가되었고 지정 취소 시 절차에서 주무관청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이제 각 사안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대상의 확대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종전에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었던 당연 지정 기부금 단체와 별표 6의 2에 따른 지정 기부금 단체는 향후 기부금 단체로 계속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지정 요건을 갖추어 2021년까지 기재부로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 중 홈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사업이 공익 목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산하는 경우 자녀 재산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소관 법인인 경우에는 서울시 교육청에 자녀 재산을 귀속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는데 참고로 법인의 명칭과 홈페이지의 명칭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를 하지 않아야 하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음영 처리된 추가된 요건을 살펴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익 제보가 가능하도록 홈택스 또는 주무관청의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배너 등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정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 신청 방법과 관련된 준비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신청을 받으려는 단체가 주무관청에 지정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에 추천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는 단체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추천을 요청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이 아니라 국세청에 지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지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추천 신청서, 그리고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 정관,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세무서에서 안내 우편이 법인에 전달되었다고 하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면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며 재지정인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기부금 단체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면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사항 중 파란색 음영 표시된 사항들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먼저 지정 요건이었던 사업의 공익 목적성, 자녀 재산의 귀속,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련된 요건은 계속해서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과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 운동이 금지되며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동안 고유 목적 사업에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하고 전용 계좌를 사용하셔야 하며 공익법인 서류를 공시하여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이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셨던 의무 이행 보고를 2021년 사업연도부터는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하고 공시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기부금 지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사유에 직전 2년간 고유목적 사업 지출 내역이 없는 경우가 신설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 취소 사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연도별로 1,000만 원 이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법인이 목적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반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절차의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지정기부금 단체가 주무관청에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점검하여 지정 취소 대상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였습니다. 단체는 소명 자료를 다시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국세청에 이를 전달하였습니다. 2021년 이후부터는 주무관청을 거치던 단계가 빠지고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국세청에 직접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고 국세청이 점검하여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하면 국세청에 직접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단체 업무 관련 변경 내용을 마치고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2021년 개정세법 중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021년 공익법인 개정세법안입니다. 일반 공익법인과 성실 공익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한다는 것인데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제 한도 비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 요건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인데요. 현행 동그라미 1번부터 8번까지의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구분하여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주식의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즉 기존의 성실 공익법인 요건으로 분류하고 외부 회계감사, 전용 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 서류 공시,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사항은 사후관리 의무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사용하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 사용 의무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의무 사용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고 위반 시의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입니다. 기존 성실 공익법인은 매 5년마다 국세청장으로부터 사후적인 확인을 받으면 되었으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은 매년 국세청장에 의무 이행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직 시행령이 배포되기 전이므로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에 대한 직간접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가산세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하고 경비가 동일한 경우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부금 단체의 명칭이 통일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기부금 단체가 공익법인으로 소득세법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는 공익단체로 개정되어 납세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